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임대차 3법, 제가 오늘 또 공교롭게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을 또 올리게 됐는데요, 의도치 않게 시리즈물로 구성하게 됐어요. 최근에 임대차 3법이라 하면 지금 사진 띄워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임대료 상한, 5% 상한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2+2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세 가지를 크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 관련된 내용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 제가 담았었어요. 오늘 내용은 부작용은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나머지 임대차 3법 중 하나, 정답을 벌써 말씀드렸는데 전월세 신고제, 이 전월세 신고제에 관련해서 오늘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에 이제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7월 말에 바로 공표되고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바로 시행하지 않았던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보면 바로 시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많이 좀 거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의무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2022년 6월부터는 이 신고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지가 나왔었고, 그런 공문 같은 거를 저희가 계속 봤었어요. 이 5% 갱신이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몸에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많이 공부가 되실 텐데, 이 전월세 신고제는 우리 현직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와닿는 부분이에요. 전월세 신고제의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전월세 거래한 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 의무 대상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한 분인데, 대리로 공인중개사, 계약한 공인중개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10중 9는 10중 10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대부분 임차인이 신고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김에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과정도 굉장히 간단한 게, 전월세 신고 서류 한 장만 작성하면 신고 필증을 줍니다. 신고 필증 받고 그냥 갖고 있으면 끝이고 임대인한테 그냥 문자로 통보가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가려면 이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 관계자일지라도, 그래서 임대인이 가는 경우보다 임차인이 가는 경우가 많고 공인중개사가 가는 경우는 제 경험상에는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 관할 지자체별로 담당자분들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한다. 엔드 요건이 아니라 5호 요건이에요. 요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무조건 대상이 돼서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전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만 내용인데, 담당자분들별로 성향이 조금 달라요. 저희 사당 3동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신고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사당 3동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다른 손님들을 모셨을 때 다른 물건지 부동산들이랑 계약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동네에 또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계도기간이 끝날 때쯤, 올해 한 4월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3월, 4월부터 공문뿐만 아니라 저희 부동산, 저희 동별로 단톡방이 있는데 알림방에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9월 전까지 계약하시는,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들 반드시 사전으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전월세 신고하셨는지 꼭 체크해 봐달라, 안 그러면 과태료를 맞게 돼 있다, 유예기간이 끝났고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타격이 온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금액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매기죠. 그래서 반드시 신고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 몇 분 친한 분들도 연락해 보면, 작년부터 계약하신 분도 연락하느라 힘들어요, 되게 요즘에 그것 때문에 바빠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전월세 신고를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세금을 안 내고 전월세를 줬던 임대인들을, 그리고 소득구조 같은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공식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아무튼 이 전월세 신고제가 2022년 6월부터 이 계도기간, 유예기간을 끝나서 이제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건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계약을 하고 한 달 내에 잔금하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잔금하면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전월세 신고까지 하시면 괜찮은데요. 혹은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전입신고 하기 전에 아직 그 집을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제 대출을 받을 때 확정일자부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러 가시기는 해요.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계약하고 잔금이 한 달 넘게 후에 예를 들면 한 달 반, 두 달, 길면 세 달 이런 식으로 잔금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중간에 한번 신고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신고를 하면 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문자 혹은 알림이 통보가 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인이 과태료를 맞는데 정말 악의를 품었거나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계약을 하실 분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지내도 모자랄 판에 일부러 신고를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됐고 계도기간과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전월세 신고를 하러 해당 동사무소, 계약하신 동사무소에 가셔라. 그게 가장 빠릅니다. 이 부분 알려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요즘 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확인 설명서에 추가되는 부분들 많아져서 중개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그래도 우리 법적 테두리에서 더 정확해지고 안전해지는 거는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도 확실하고 안전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법은 준수하고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을 하는 법을 꼭 다들 숙지하시고 양지하셔서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이전에 내용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매매 계약은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다 신고하는 거, 그것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제 부동산 법에 대해서 이제 바뀐 걸 많이 모르시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전월세 신고제도 똑같이 신고한다. 그리고 매매 때는 보통 매매 거래를 한 중개사가 보통 매매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분께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분이 실무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임대인이 하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공인중개사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편의상 겸사겸사 가장 많이 하신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에 이제 공표되고 지금 이제 2년이 돼갑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부작용들도 있고 이제 법을 개편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법이 개편되고 확실시 되면 제가 이 내용도 영상에 한번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